네, 미국 시장의 흐름 속에서 국내 시장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연결고리 오늘 금요일 시간은요. 교보증권 유념인 FP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두 가지 주제를 두고 얘기를 해볼 텐데요. 첫 번째 주제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실적입니다. 홈디포 3분기 실적 컨센서스를 상회했다. 4분기도 긍정적이다라는 내용인데 뭐 계속해서 이번 주 소매 업체들의 실적은 참 잘 나옵니다. 세부적인 내용 좀 전해주세요. 예, 일단 참 많은 종목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소매업체까지 왔네요. 일단은 뭐 저는 이 차트를 보면서 네. 야, 미국 증시는 이렇게 소매업도 상당히 강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소매업마저도 강하고. 네,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참 부럽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러셨군요. 네, 그러니까 3분기 실적이 좋았는데 결국 이제 3분기 이후에 네. 4분기도 좋을 것이다. 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미국은 정말 만연하게 음. 뭐 인플레이션을 좀 어느 정도 지금 연준 의사 중에 한 분이 네. 좀 인정하는 발언을 했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은 충분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그렇군요. 특히 이제 컨센서스를 상회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매출액이라 볼 수 있고요. 또 주당 순이익도 좀 컨센서스 상회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 네. $1,000 이상의 네. 좀 고가 품목 거래 건수가 18% 정도 늘면서 네. 약간 매출을 좀 견인한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소비자들이 좀 지갑이 좀 큰 것도 사는 그런 마음이 열렸다. 그렇죠. 이런 네.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좀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제 좀 소비가 위축이 됐다가 예. 그 사이에 좀 자본 시장이 좀 활성화로 인해서 좀 부가 어느 정도 쌓이니까 네. 소비에서도 약간의 이제 통 큰 소비가 나온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또 좀 이렇게 봐야 될 게 뭐냐면 네. 그 주택 개량 어떤 그 매출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택 고치는 거요? 예, 리모델링이라든지 아, 예. 인테리어 같은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이제 아무리 좀 지출이 는다 하더라도 네. 좀 그래도 인테리어나 이런 거는 조금 비용이 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 이제 회사 자체에서는 좀 매출이 일어날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더 생각보다 많이 일어났다는 거죠, 매출이.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결국 3분기 실적으로 네. 좀 이어졌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이제 4분기를 좀 봐야 되는데 네. 이미 지금 11월 네. 첫 두 주간 1주, 2주 매출이 거의 3분기 수준까지 지금 도달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잘 나오네요. 네, 그럼 이제 네. 이제부터는 매출이 나오는 게 이제 3분기를 계속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10월, 11월 첫째, 둘째가 이미 3분기 실적을 다 한 거죠. 네네. 그러니까 한 달 반 만에. 약간 조기 달성이랄까요? 네. 예. 그러니까 연말까지 분명히 뭐 크리스마스도 있고, 블랙 프라이데이. 예, 블랙 프라이데이도 있고 쇼핑 시즌에 꼭 뭐 의류나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죠. 좀 이런 이 홈디포 쪽에서도 분명히 매출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우리가 또 봤을 때는 좀 소비에 대한 부분이 여기 좀 연말에도 좀 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네네. 또 이제 봐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신규 주택 공급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이 회사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택의 공급이 일어나야 어떻게 보면 이제 도매상들의 하다 보니까 예. 근데 이제 사실은 신규 주택 공급이 아직까지는 좀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좀 어떻게 보면 주택의 좀 가치가 좀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기 때문에 네. 결국 이제 새로 집을 짓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집에서 계속 리모델링 인테리어 수요가 좀 일어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사실 어떻게 보면 공급에 대한 부분이 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Q는 확 늘어나지 않지만 네. 그래도 P가 좀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좀 수요가 좀 계속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분명히 이제 4분기 미국 시즌 소비도 분명히 살아날 것이고 다만 내년부터 좀 미국의 주택의 공급이 좀 원활하게 된다면 네. 이제 또 Q의 확장도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네네. 사실 이제 이 차트를 보면서 저는 약간 마이크로소프트 약간 비슷한 약간 느낌이 들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좋게 보시잖아요. 네, 그래서 아 미국 소비는 완연하게 살아났고 사실 이제 그 주택 관련된 어떤 소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봤을 때 지금 저는 이제 미국 경기에 대한 부분은
좀 의심할 여지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홈디포가 강하다는 건 어쨌든 간에 집안에 도배질도 하고 그리고 또 페인트도 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다 그렇죠. 보면은 국내에서도 이런 관련주들이 많습니다. 어떤 종목들을 좀 볼까요? 저는 대표적으로 이제 두 가지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KCC 글라스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KCC 자회사인가 보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KCC 글라스 같은 경우는 뭐 이름에서 나와 있지만 뭐 유리 관련된 유리 쪽. 좀 오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음. 다만 이제 이 건축자재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 좀 3분기 실적이 그래도 조금 컨센서스를 대부분 이제 미치지 못하는 그랬구나. 모습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리가 이제 주택에도 쓰이지만 이제 여러 가지 라인에 많이 쓰이잖아요. 생각보다 유리가 다양한 공정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군요. 예. 예, 뭐 자동차에도 들어가고 당연히 그게 들어가겠죠. 당연히 유리의 사용수는 많죠. 근데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음.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안 쓰여지고. 많이 차량이 이제 만들어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를 만드는 데 들어간 유리가 좀 수요가 적어지고 그렇군요. 약간 이런 전방위 수요가 살짝 좀 떨어지면서 좀 매출 자체가 좀 많이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다만 이제 이 유리 관련된 부분은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좀 이제 전방 산업이 조금은 이제 활성화된다고 하면 예. 그리고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해서 지금 서울시장부터 시작해서 서울시의 좀 메인 정책 테마로 좀 엮여 있기 때문에 공급이죠. 예 이런 부분에서도 좀 더 좀 4분기 그다음에 내년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셨던 페인트 쪽에서 사마 페인트라는 종목을 하나 갖고 왔는데 네. 이 페인트가 사실 페인트도 지금 사실 좀 실적들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그 원자재 가격이 좀 급등을 하면서 또 원자재로 가는군요. 네 급등을 예. 하면서 기업 실적이 사실은 거의 직격탄을 맞았어요. 그럴 그래서 수밖에 없죠. 예 지금 17일이니까 이제 이번 주죠. 이번 주부터 네. 사마 페인트뿐만 아니라 뭐 노루 페인트, 강남 제빅스코 같은 이제 회사들 건축용 이런 쪽으로 하는 회사들이 다 원재료가 올랐기 때문에 가격을 다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4분기나 내년에 좀 실적에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지금 대부분 다 지금 차트들 보게 되면 바닥권에 좀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런 종목들이 잘 이제 안 가요. 지금 메타버스나 이런 NFT 테마로 모이다 보니까 쏠려가지고. 네, 현침에서 봤을 때 단기적인 바닥은 좀 지지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홈디포를 통해서 국내 시장에서 이 건자재와 관련된 업황까지 한번 연결을 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체크해 보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네, 항공사 보잉입니다. 2040년까지 아시아 태평양 시장에 대한 항공 여행 수요가 더 늘어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또 이런 또 보잉과 관련된 내용인데 최근에도 뭐 관련된 비행기도 좀 팔려 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도 좀 있고요. 좀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비행기도 지금 이제 날개를 펼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 회사가 지금 동북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에 대한 어떤 리포트를 좀 내놨는데 예. 결국 2040년까지 지금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 뭐 7,650억 달러 규모, 신규 항공기가 뭐 4,000대 이상, 그리고 이제 7,900억 달러의 어떤 상용 항공 서비스 수요가 발생할 것이다라고 지금 내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네. 이제 선진국에서의 어떤 수요는 충분히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나왔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뭐 동북아시아, 오세아니아부터 시작해서 뭐 중국, 그다음에 남아시아, 동남아시아까지 약간 신흥 시장이 이제 좀 떠오르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퍼져 나가네요. 네, 그래서 이제 코로나19 백신 좀 이제 접종률 증가하니까 예. 여행 업계 좀 회복세도 좀 증가를 하고 그렇겠죠. 여행이 증가하면 이제 항공 관련된 서비스도 증가를 하고 여기에 또 이제 화물 운송까지 좀 증가를 하게 되면 네. 결국 이제 가장 큰 시장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한 2040년 정도 되면 그러니까 뭐 아직까지는 좀 먼 얘기긴 합니다만 선진국과 지금 이런 개발도상국 예. 수요가 거의 반반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렇군요. 강력한 시장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보잉 같은 경우는 이미 좀 이런 아시아 쪽에 좀 투자를 하고 그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노력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에 따라서 뭐 동북아시아뿐만 아니라 여기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세아니아, 오세아니아 같은 경우도 뭐 상용 항공에 대한 부분 특히 이제 오세아니아는 좀 이제 살짝 좀 밑으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스트리아는. 예, 북반구 남반구 약간 떨어져 있다 보니까 여기서 좀 그 원거리 여객 같은 부분에 좀 중요한 어떤 교통 인프라가 설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고 그렇게까지 볼 수 예, 있는 거기서 또 이제 뭐 신규 제트 여객기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좀 많이 예측을 하는 것 같아요. 이에 따라서
사실은 뭐 제트 여객기 같은 경우도 785대, 그다음에 뭐 1,650억 달러 규모의 서비스 시장이 수요가 좀 창출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항공 수요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제 글로벌을 이제 어쨌든 크로스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좀 계속 봐야 할 좀 그런 섹터나 종목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코로나로만 좋은 게 코로나 좀 해결되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좀 중장기적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모멘텀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관련 종목들 항공주 중심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일단은 뭐 우리가 딱 떠오르는 건 항공주가 당연히 떠오르겠죠. 네네. 그러니까 뭐 일단은 첫 번째로 뭐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 이제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백신을 맞으니까 좀 해외로 나가고 싶은데 그렇죠. 아직까지는 막 좀 두렵고 그리고 많이 그 개방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 생각도 아시아나 그래요. 같은 경우는 이제 방콕이나 좀 약간 동남아시아 좀 쪽으로 가까운데. 예 이제 좀 노선이 계속 운항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고 있군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음. 충분히 뭐 올 겨울, 뭐 내년 초에는 네. 뭐 방콕이나 말레이시아 이런 동남아시아 쪽은 갈 수 있지 않을까. 심리가 조금 더 풀어질 수 있다. 네, 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원거리 항공을 좀 말씀을 드려보고 있고 다만 이제 제가 하나 더 갖고 온 종목이 한국 항공우주라는 종목인데 왜 그런가요? 이게 이제 미국 보잉하고 지금 항공기 구조물 공급 계약을 이제 16일에 체결을 했습니다. 연결이 있군요. 네, 그래서. 1,200억 규모를 좀 이제 체결을 했는데 결국 항공기 수요가 늘다 보면 뭐 네. 엔진이라든지 날개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구성물들 네. 이런 게 이제 결국 이제 그리고 운전 그다음에 나중에 AS까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분명히 성장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우리가 딱 비행 생각할 때 어떤 항공기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들어가는 뭐 설치, 운전, 부품에 관련된 부분까지도 그렇죠. 좀 고려를 해보면서 이런 종목들도 한번 같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항공기 관련해서 이제 항공사도 있고 또 부품사도 있고 동시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교보증권 윤여민 FP와 함께한 연결고리였습니다.